그물망을 들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 후드덕거리며 날갯짓을 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요. 잡힌 것을 보니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맹수로 알려진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오늘이 바로 독수리 건강검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야생동물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약점을 아픈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야생에서는 경쟁에서 도태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죠. 병을 숨기는 야생동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 검진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독수리들은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도 찍는데요. 검진실 안에는 초음파, 엑스레이 기계뿐만 아니라 CT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미부터 고라니, 사까지 아픈 동물들을 검사합니다. 초음파랑 엑스레이는 이제 흔하게 있는데 CT는 동물원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CT까지 있다니 다른 동물원과 차원이 다른 이곳은 바로 청주동물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주동물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수의사분도 나딕지 않나요? 바로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했던 바람이가 있는 곳입니다. 바람이는 지난 6월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다 드러난 모습으로 시멘트 바닥에 창문도 없는 좁은 우리에 방치돼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그리고 7월 청주동물원으로 온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살도 붙고 보통의 평범한 사자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암사자 도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자는 암컷 사자 도도고요. 저기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해요. 도도는 서울에서 왔는데 다른 사자 무리랑 못 어울렸어요. 저 친구도 인공포육일 거예요. 사람이 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무리랑 쉽게 섞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혼자 있었어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서로 익숙해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암사자 도도가 바람이를 찾아옵니다. 보고 싶었나 보죠, 갑자기. 얘도 뭔가 반응을. 바람이와 도도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건 원래 사자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이제 혼자 있었고 사회성이 없어요. 얘가 하는 행동을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막 피하고 하면 얘가 그거에 자극받아서 또 달려가고 막 이러니까 서로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곳과 달리 조금은 특별한 청주동물원은 바람이 외에도 갈 곳 없고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이 많은데요. 먼저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반달가슴곰, 바니, 다리, 드리, 삼형제인데요.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농가들에서 곰들을 수입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웅담을 채취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곰들이 사는 환경에 열악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사육곰 농장입니다. 좁은 철창에 갇힌 반달가슴곰들이 서성입니다. 바니, 다리, 드리 역시 발견 당시에 이평남지 시멘트 바닥에 좁은 우리에 갇혀서 지내서 그런지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형 행동을 보였고요. 사료도 제대로 못 먹어서 아주 마른 상태였다고 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곰의 쓸개즙을 먹으면은 곰의 기운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장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3마리 구하고 나머지 20몇 마리는 미국 생추어리로 갔어요. 다음으로 북미 출신 붉은 여우인 김서방은 2020년 청주의 한 농구장에서 구조됐는데요. 처음 김서방이 발견됐을 때 너무 빨리 도망가서 찾기 어렵다 보니 구조사들이 여우 찾기가 김서방 찾기다 라며 김서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김서방은 누군가 기르다가 불법 방사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여우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보호하는데 김서방처럼 북미 출신인 경우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청주동물원으로 데려온 거라고 해요. 이외에도 애완돼지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키웠는데 점점 몸집이 커져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미니돼지가 염소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시민분께서 기르시다가 이제 기증이라고 하죠. 저렇게 이종이 합사돼도 가능해요. 얘네들은 이제 가축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본성을 찾는 듯한 느낌? 돼지가 풀도 뜯어먹고 염소도 이런 나무에다가 이제 뿔도 갈기도 하고. 청주동물원이 다른 동물원과 또 다른 점은 바로 동물들만을 위해 설계된 시설들인데요. 2380제곱미터 크기의 아주 넓은 방사장이 있는데 10여 종, 100마리 이상 되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함께 살 만큼 넓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원은 새들이 종류별로 작은 새장에 갇혀 있는데 이곳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 다 같이 넓은 곳에서 멀리 날아다닐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대신 관람객들은 새들을 조금 멀리서 봐야겠죠. 직접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새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해서 지금 저 다리 위에서 멀리에서 쌍안경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죠.
청주동물원이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동물이 죽고 나면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을 하다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다쳐서 죽는 동물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한테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환경적인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죠. 2001년 수의사님이 처음 동물원에 오셨을 때만 해도 청주동물원 역시 시멘트 바닥, 좁은 장소에 여러 마리의 동물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물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진짜 땅을 밟으며 살고 동물 본연의 성향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에 사육곰들이 있었는데 3마리가 구조가 됐는데 사실 와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셔서 그 곰들이 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을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육곰들을 보호를 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됐죠. 호랑이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 여우사, 사냥, 수달, 그다음에 뭐 늑대,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 토종 동물들 위주로 이제 동물사를 개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1년에 한두 개씩 꾸준히 변화를 해 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청주동물원에는 동물쇼나 먹이주기 체험도 없다고 하는데요. 동물원들이 과거에는 이제 사람의 어떤 유의를 위해서 전시를 했고 체험 같은 것도 사실 먹이주기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동물들이 좀 배고파야 되거든요. 그래야 먹이주기 체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인 거죠. 마지막으로 동물원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안에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즐거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물 행동 풍부화라든지 동물들이 조금은 지루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이 공간에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 대신에 공개해서 이런 것도 재미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들도 잘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즐거워하시고 사람과 동물들이 다 같이 좋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곳 없는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청주동물원. 앞으로도 동물들이 야생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